모빌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라는 차량 등 다양한 수단을 IT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이동 그리고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PAV와 같은 퍼스널 에어 비클들이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서 이러한 차체 그리고 모빌리티들의 구조를 조립하는 용접 및 기계적 체결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해외 OEM의 BMW의 경우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차체 조립에 있어서 거의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용접 기술과 그리고 체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핫 조이닝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용융 기반의 용접 방법들, 그리고 콜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계적 체결 기반의 조립 방법,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용접과 기계적 체결의 적용 이유는 다양한 소재의 이종 소재 보급이 그리고 적용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용접 접합 기계적 체결의 어떤 공정 복합성이 또는 복잡성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체에서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이런 수천 개, 대략 한 4,000개에서 5,000개의 점들이 대부분 용접과 기계적 체결 부위를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접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본딩, 접착제, 그리고 기계적 체결과 같은 다양한 본딩, 미케니컬, 더멀, 용접, 기계적 체결 기술들을 적용하여서 최근에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차체의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체 용접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프로세스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차체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용접 접합 기술로서 저항 점용접 기술, 그리고 아크 용접 기술, 그리고 레이저 용접 기술, 그리고 접착제를 이용한 웰드 본드 기술들이 대부분의 4가지 정도를 이루는 차체 조립 공정 기술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동차 차체 저항 점용접의 경우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000에서 5,000 타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지난 100년간 자동차 차체 조립의 주 공정으로 적용이 되어 왔음에도 최근에도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조립 품질 향상 기술들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차체 저항 점용접을 적용할 시에 이런 다양한 큰 스패터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작업장의 여러 오염이라든지 또는 안전 문제, 그리고 저항 점용접부의 품질 문제들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펄스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스패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아주 양호한 품질의 용접을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진보들이 최근에 지난 10년간 많이 이루어져 왔고, 자동차 차체의 품질의 강건성을 조금 확보하는데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 차체에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에서 소개한 기가 프레스 캐스팅, 기가 캐스팅이라는 주조제가 많이 적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스팅 기술들은 약 40개 이상의 부품을 하나의 주조품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알루미늄 주조품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주조품과 알루미늄 판재의 조합, 그리고 압출제와의 조합 또는 알루미늄 주조품과 스틸 판재의 조합이 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용접 또는 기계적 체결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조품과 판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용입 부족이라는 문제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도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레이저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차체는 보시는 것처럼 차체 부품에 대해서 겹치기 또는 맞대기로 레이저 용접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용접이 이 레이저 용접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레이저 용접에 대한 적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나 용접 품질에 대한 검사 기술 또한 뒤에 발표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레이저 기술들은 좀 더 다양한 기술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레이저 용접의 과정에서 고속카메라로 용접부를 지금 촬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융풀이 이렇게 넘쳐오르고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용접 불량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용접 불량을 억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와블링이라든지 다양한 공정 기술들을 통해서 용접부의 스패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용접 기술들이 최근 몇 년간 많이 개발이 되어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크 용접의 경우에는 지난 3, 40년 동안 뭐 샤시 부품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와서 큰 발전들은 저항 점용접이나 레이저 용접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크 용접의 생산성을 조금 더 증대를 하기 위해서 토요타의 경우에는 SMAP 라인이라고 해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용접하는 공정이 스탑되는 멈춤 공정이 없이 연속적으로 공정이 돼서 굉장히 빠른 용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용접을 할 경우에는 이 자동차 샤시 부품의 또는 차체 부품이 정지된 상태에서 용접이 되다 보니 이 흐름이 멈추고 생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정은 연속적으로 대차가 움직이는 것을 로봇이 동시에 감지를 해서 용접을 대차가 움직이면서 로봇이 따라가면서 동시에 싱크로가 되는 공정을 통해 많은 시간을 생산 속도를 증가시킨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차체의 기계적 체결 기술 동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MW의 경우에도 이미 2017년에 소개를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차체의 경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점점 증대가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등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배터리의 무게가 상당히 200kg 정도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차체에서 무게 중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량화를 위해서 당연히 소재의 경량화를 위한 비철 소재의 적용이라든지 CFRP와 같은 소재의 적용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소재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기존의 용접 기술로는 이런 조이닝, 조립을 충분히 좋은 품질로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R이라든지 다양한 기계적 체결 기술들이 이미 2017년도부터 양산에 적용이 되어 왔고 충분히 기존 용접 기술들을 대체하는 기술로 소개가 되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자동차 차체 조립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계적 체결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요 네 가지 기술이 현재 자동차 차체에서 적용되는 기계적 체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미 우주항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던 SPR, 셀프 피어스 리베팅, 리베팅 기술도 이미 자동차 차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적용이 되어 왔고요. 이어서 FEW라는 프릭션 엘리먼트 웰딩도 최근에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FEW의 경우는 보시면 이미 소재가 위에 상판 소재는 알루미늄, 밑에 하판 소재는 스틸의 경우를 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REW라는 기술도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프릭션이 아닌 마찰이 아닌 저항력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상부의 알루미늄과 하부의 스틸과 엘리먼트가 하부 스틸 판재와 접합이 되어서 기계적 체결이 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또는 FDS라고 해서 플로우 드릴링 스크류가라는 기술이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릴처럼 이런 스크류를 상판에서 공급을 해서 빠른 로테이션 스피드를 RPM을 가진 로테이션 스피드를 통해서 기계적 체결로 체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기술들이 대부분 메이저 기술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기술들은 조금 응용 기술로서 향후에 적용이 좀 기대가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셀프 피어스 리베팅 SPR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벳을 SPR 장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리벳 자체가 요 기계에 자동으로 공급이 되게 되고요. 상부와 하부 판재가 겹치기로 존재할 경우에 위에서 리벳이 하중으로 밑으로 누르면서 리벳을 압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리벳은 압입과 동시에 밑에 다이의 형상에 따라서 레그, 다리 부분이 포밍을 하면서 이 락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성된 락이 결국은 체결 강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품질 기술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락이 어느 정도의 락이 형성이 됐는지를 검사하는 기술들이 현재는 아직도 충분히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큰 이슈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OEM의 SPR 기술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SPR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겹수와 재질이 있는 경우에 여기 리벳의 사양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이의 사양도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하나의 차체 라인에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SPR을 리베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양한 다이와 리벳을 가진 SPR 장비가 여러 대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 측면에서의 단점 그리고 조기 투자 비용에서의 단점 등이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SPR의 시스템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 다이를 적용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즉 기계적 체결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체결 부위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성 그리고 제조 단가의 축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 세계의 OEM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Resistance Element Welding, REW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REW는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과 스틸, 이종 소재의 기계적 체결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LWF라는 기관에서 이 기술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위에 상부 판재와 하부 판재가 존재할 경우에 상부 판재를 통해서 이러한 엘러먼트를 공급을 한 이후에 엘러먼트와 하부 스틸 판재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인 저항 용접을 이용을 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즉 이 엘러먼트와 상부 판재가 락을 이루는 기계적 체결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엘러먼트를 먼저 상부의 알루미늄에서 피어싱 장비로 먼저 피어싱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에 장착이 되고 나면 밑에 스틸 판재와 겹침을 해서 이후에 바로 점용접을 통해서 조립을 하는 REW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FDS, Flow Drill Screwing이라는 기술, 기계적 체결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보셨던 SPR 또는 REW 기술들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FDS는 한 방향, 위쪽에서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방향 용접 기술로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동시에 체결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겹치기로 상부와 하부 판재가 존재하는 경우 홀더가 이 스크류를 하중을 주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에 의해서 실제로 마찰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마찰열에 의해서 소재가 변형이 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중 때문에 스크류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트레드가 포밍이 되면서 아주 강건한 체결을 이루게 되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한 방향에서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방향 용접 기술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이런 공정 내에서 실제로 로테이션 스피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포스나 토르크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품질 검사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기술은 프릭션 엘리먼트 웰딩이라고 해서 REW와 굉장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다만 리지스턴스, 저항으로 하부 판재와 접합하는 것이 아닌, 아까 조금 전에 보신 FDS처럼 회전력에서 마찰력으로 접합을 하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엘리먼트가 좀 존재하고요. 밑에는 이제 당연히 다이가 압력을 버티는 부분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홀더가 보시는 것처럼 누르면서 홀더가 이 엘리먼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마찰열에 의해서 위에 펀칭 홀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홀이 위 알루미늄 소재를 밀어내면서 동시에 하부에 스틸 소재와 엘리먼트가 마찰 교반과 비슷한 마찰 용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 알루미늄과 하부의 스틸이 이 엘리먼트에 의해서 락이 걸리면서 체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계적 체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차체 용접의 디지털 트윈 기술도 함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용접과 기계적 체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되어 왔고, 차체 양산 라인에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도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진보들과 함께 결국 실시간으로 자동차 차체 용접과 체결에 있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라인을 동시에 구동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상에서 계속 돌리면서 용접 불량이라든지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예시는 자동차 차체 용접의 디지털 트윈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레벨 5는 완전히 버추얼 커미셔닝, 가상으로 제조를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까지 다 현재는 전 세계 OEM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약 레벨 3, 레벨 4 정도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경우에는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SC60과 V60의 양산 라인이 서로 다름에도 버추얼 라인을 통해서 XC60의 라인들을 버추얼 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XC60이라든지 다른 차종의 라인을 꾸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리소스를 절약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결국은 용접 자동차 차체의 조립 전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접 또는 기계적 체결도 이런 가상 제조, 디지털 트윈이 곧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용접의 차체 제조 라인에 대해서 모든 라인을 전체 스캐닝을 진행을 해서 라인 전체를 점군 데이터로 하나의 생산 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군 데이터로 그 생산 라인을 구성함과 동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플래닝한 데이터도 가상 디지털 트윈에 가져오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여러 장비들에 대한 정보도 가져오고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들은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의 제조 양산 라인을 만드는 부분을 이미 시도를 해서 현재 일부 파일로트 단계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와 오고 이 데이터를 모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플래닝 툴에 다양한 데이터의 통신의 트래픽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의 자동차 차체의 용접이나 기계적 체결에서 디지털 트윈을 한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10년 동안 자동차 OEM에서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개해드린 디지털 가상 제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상의 디지털 제조를 가상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가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상에서는 결국은 장비에 대한 데이터, 설계에 대한 데이터 또는 운영에 대한 데이터, 용접 품질에 대한 데이터 등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은 실제적인 피지컬, 물리적인 생산 라인에서 센서들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센서들이 캡처를 해서 디지털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데이터들이 보여줘야 되냐면 결국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들도 와야 되고요. 실제로 생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데이터들도 센서라든지 다양한 뭐 머신 비전이라든지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들이 다 오게 되면 결국은 이런 가상에서 설계부터 최적화 그리고 플래닝 그리고 생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용접 부위 품질에 대한 평가까지 가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상 제조를 위해서는 결국은 용접부 체결 및 품질 검사 또한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스마트 팩토리화 되어야만 자동화로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자동차 OEM들은 기존의 그 품질 검사 방법들에서 훨씬 더 진보된 품질 검사 방법들을 자동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퀄리티 인스펙션, 품질 검사의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전통적인 저항 점용접 또는 기계적 체결인 REW 그리고 기계적 체결 중에 하나인 SPR 기술들입니다. 점용접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런 차체에서 다양한 표면의 결함이 발생하고 내부 너겟 직경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개런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 검사가 실시간으로 또는 인라인에서 자동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REW 같은 기계적 체결 경우에는 품질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는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당연히 SPR 같은 이러한 부분들도 헤드 브러시넷이나 인트락, 합판 단열 두께와 같은 측정이 필요한데 실시간으로 자동화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술 개발이 대한 니즈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우디의 경우에는 머신 비전 회사와 함께 또한 용접기 회사와 함께 결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아크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 장비로부터는 전류 전압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머신 비전을 이용을 해서 용접부 표면에 이런 형상적인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상적인 데이터에서의 어떤 불량을 감지를 하고 또한 동시에 모니터링 데이터에서도 이상을 감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 부분에 대한 위치를 파악한 이후에 다시 로봇이 이 용접 품질의 오류 부분으로 가서 리페어, 보수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정이 다 자동화까지 3단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화가 가능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 품질에 대한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가상 제조를 위한 데이터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접 및 체결부 품질 검사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사실은 용접부의 품질 검사라기보다는 자동차 차체에 대한 전체 3D 스캐닝을 실시를 해서 차체의 모든 패널에
매칭성이라든지 단차 검사라든지 뭐 미싱부라든지 홀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로봇 2대가 3D 스캐너를 트래커를 함께 이용을 해서 전체 그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지금 예시는 제너럴모터스의 예시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OEM들이 자동차 자체의 단차를 확인하는데 3D 스캐너를 이용한 품질 검사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 차체 라인에는 차체의 품질의 홀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모션 비전과 3D 스캐너가 상당히 많이 이미 적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동시에 GM에서는 이러한 모션 비전 기술들을 레이저 용접부에 대해서 모션 비전을 검사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품질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레이저 용접부의 부분들을 웰드 인스펙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품질 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품질 검사를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리포트 되도록 그렇게 이미 검사 기술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양한 자동차 차체의 용접부 또는 기계적 체결부에 대한 불량 또는 결함에 대한 검사가 기존의 여러 검사 방법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표면 모션 비전이나 3D 스캐너를 이용한 품질 검사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메르세벤츠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비전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 너트라든지 또는 볼트가 실제로 잘 체결이 됐는지 또는 체결이 오히려 미싱이 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사이드에 체결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머신 비전을 기술을 이용해서 위치 파악, 오류 파악 등을 전부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분류를 OK와 노굿에 대한 분류를 진행을 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 결국은 최근까지 이렇게 많은 모션 비전이나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표면에 대한 용접부나 체결부의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니즈는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항 점정접의 경우에도 표면에 보시면 이런 핀홀, 구멍이 나 있다든지 또는 표면 결함, 쇠가시 또는 휘스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표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접부의 너겟이 스몰 너겟인 경우에 이런 많은 경우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주얼 인스펙션을 즉 현장에 계시는 작업자 또는 엔지니어가 비주얼로 인스펙션을 하는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몰 너겟 부분들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품질 검사하게 되는 기술도 지난 10년간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만 자동화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이 아직은 조금 더디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저항 점정접에 대한 디지털 자동화 품질 검사 기술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차의 경우에는 스포 용접부 품질 검사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 커브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전류 전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큰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품질 검사에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포 용접부의 경우에는 파괴 검사, 실제로 용접이 된 부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차체를 실제로 용접부를 뜯어서 용접부를 확인하는 이런 파괴 검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그리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비파괴 검사 기술들을 소개가 되어 왔는데요. 초음파 용접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왔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많은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3D 스캐닝을 이용을 해서 표면에 저항 점정접의 표면에 아픈 그 굴곡의 어떤 형상들을 이용을 해서 저항 용접부의 결함도 예측하고 내부 품질도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되어서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차체를 3D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품질 검사를 용접부를 스캐닝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용접부만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라든지 다른 여러 차체의 부분들을 3D 스캐닝을 하면서 동시에 용접부도 같이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저항 점용접 부분만 따로 이렇게 전분 데이터라든지 또는 STL 데이터로 추출을 해서 용접점 품질 결함을 정상 용접, 엣지 용접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서피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다양한 인덱스와 서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용접부의 너겟의 크기라든지 또는 스몰 너겟 등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리포트로 통해서 표면 결함과 또는 굿 노굿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리포트가 가능하도록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원리를 보시면 이미 저항 점정접이라는 것은 내부에 너겟이 커지면 커질수록 3D 스캐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픈의 크기도 커진다는 아주 단순한 기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어떤 아픈이 아니라 건정렬 오류라든지 틸팅과 같은 이런 형상들이 있을 때는 이 아픈의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용접 품질과의 예측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자동으로 스캔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용접점들이 자동으로 추출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용접부는 보시는 것처럼 개별 용접부의 굿과 노굿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녹색은 굿 용접부, 빨간색은 노굿 용접부로 많이 바로바로 리포트를 해서 품질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드리자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접 그리고 기계 체결 기술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디지털 트윈이 향후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동시에 용접부의 품질 관리도 이런 전분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품질 검사 부분도 점용접, SPR, REW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용접 및 체결부 품질 검사 기술 플랫폼이 향후에는 곧 필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개발될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의 여러 가지 용접 체결 또는 기계 체결부의 품질에 대한 강건성을 상당히 개런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